이 지수가 오르면서 대부분 좀 기술적 반등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도 사실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아마존인데 어제 5%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마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채팅창에서 즐거운 좀 눈에 띄는 종목 언급이 되네요. 코인베이스. 네. 최근 이제 가상화폐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코인베이스도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농담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시장과 좀 맞닿아서 흐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존은 어떠냐? 저는 좀 아마존은 앞에 두 기업과는 조금 궤를 달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존 전일 5.8% 이상 올랐던 거 전체로 지수가 같이 오르면서 올라갔던 것이고 최근에 어떤 이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거 미국에서 한 게 있는데 앞으로 빅테크 중에 어떤 기업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가 1, 2위가 메타랑 아마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앞으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는 그럼 왜 그렇게 웃으시죠? 제 머리 옆에 메타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일부러 거기에 위치 선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아니겠죠, 피디님. 설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많이 빠진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 메타는 사실 빠진 이유나 어려운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 굉장히 수혜를 받다가 이후에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 소비 감소 영향이 있긴 한데 사실 아마존의 영향은 뭐 애플과 봤을 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CES 구간이잖아요. CES에서 알렉사, 그러니까 아마존의 알렉사를 뭐 탑재한 어떤 디바이스들이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그러면 사실 뭐 이 아마존 같은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루시드가 아마존을 채택했다, 아마존의 알렉사를 채택했다는 CES 기사도 나왔고요. 그런 언급들이 해당 기업들을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중기 모멘텀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그런다면 기존에 많이 눌렸던 빅테크 기업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주, 그로스 스탁 중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하니까 이제 줄여서 꿈희비. 꿈희비 종목들은 빼라.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로 가야 된다. 사실 아마존 같은 기업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잖아요.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급이나 좀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권에서 애플과 아마존을 사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덜할 겁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이 매우 높고 시간을 끈다 그러면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은 앞에 나온 두 기업보다는 조금 더 미드텀으로 봤을 때 매수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마존까지 오늘 발표되는 CPI를 앞두고 CPI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준 모습인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이제 나흘 연속으로 올라줬고 다우 S&P 500 지수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물 시장 계속해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아직까지는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4% 오르고 있습니다. 34,056포인트 선이고요. S&P 500 선물도 0.26% 상승하면서 3,98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2% 오르고 있는데요. 11,42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주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CPI를 주목하고 있고 유가 흐름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유가 오르고 있는데요. WTI유가 1.41% 오르면서 78달러 선이고 브렌트유도 1.39% 오르면서 83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연가스 3.95%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또 CPI를 앞두고 국채금리 달러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먼저 살펴보면 1.25%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3.5%대 지나고 있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하면서 102선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사실 103선을 계속 좀 지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102선까지 많이 밀렸습니다. 네, 뭐 달러는 최근에 좀 킹 달러가 언제였난 듯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유럽 증시 상황이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가 또 약세로 돌아선 게 약간 원인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사실상 2022년 4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스톡스 600 지수 미국의 CPI를 앞두고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특히 여행주와 레저주가 1.4%씩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은행, 소매 및 통신 부문도 1% 이상 올라주면서 유럽 증시 상승 랠리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최근에 살아나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를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보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통상적인 관측과는 달리 오히려 최근 3개월간 증시 수익률을 보면 유럽이 미국을 추월한 걸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 새 증시 흐름만 봤을 때도 독일과 프랑스의 증시가 각각 6.1%씩 올라주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률인 2.07%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도 지난해 방송을 하면서 유럽이 정말 안 좋다. 유럽 걱정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또 상황이 좀 뒤바뀐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이유가 뭐죠? 네, 이 기사에서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았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너무 따뜻한 겨울, 마지막으로는 유로화의 약세,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일단 최근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대표적으로는 루이비통, 모해, 헤네시 같은 기업의 주가가 올해 11%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달러와 비교했을 때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가치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측면에서 유럽 주식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럽 기업들도 통화 가치의 약세로 혜택을 받았다는 해석이고요. 이 세 번째가 유로화의 그 다음이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유럽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부족의 충격이 완화가 되고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유럽 증시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 주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좀 글로벌 증시 약간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잘 된다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국지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통화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더 경제량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유럽의 이상고원 푸틴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이 천연가스를 갖고 이제 유럽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상고온을 겨울에 줘가지고 예, 천연가스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네. 예, 에너지 가격이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더 숨통이 트이고 활력이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담을 한풀 더 빨리 꺾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인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죠. 단기적으로 유럽이 좀 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멘텀인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CPI가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럽 증시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S&P 500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이 아메리칸 항공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아메리칸 항공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데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4% 넘게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컨센서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존 컨센서스가 0.6달러였고요. 회사의 기존 자체 가이던스도 0.5에서 0.7달러 정도가 될 걸로 봤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EPS 전망치가 1.12달러에서 1.17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여 잡았습니다. 저 정도 오를만 하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늘 크게 뛰어줬고요. 네. 아메리칸 항공 말고도 지금 순위에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다 있는 것이 아까 말씀 그 리오프닝이라는 게 여기 이미 1년 전에 나왔던 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오게 되면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시간도 채 안 된 시간부터 지금 항공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EPS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려 잡았고요. 매출도 좀 살펴봤더니 이 매출 역시나 팬데믹 이전인 바로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16에서 17% 이 4분기에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기존 가이던스보다도 11에서 13% 더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이 아메리칸 항공에서는 4분기에 좋은 실적을 전망하는 이유로 방금 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 휴가철 동안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항공사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꼽아줬고요. 거기다가 이제 항공권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한 점도 호재였다고 하는데 이 연료비와 인건비가 좀 올랐는데 이 부분을 항공권 가격을 높이면서 상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끝으로 또 아메리칸 항공 2025년 말까지 총 부채를 150억 달러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제 이 목표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프로그램 시작 18개월 만에 총 부채가 이미 75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칸 항공이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주가 상승세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오늘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항공주 섹터는 최근 관심 종목으로 좀 보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